자, 26년 병오년 운세 알아보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임수일간하고 계수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이 바로, 자, 임수일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수일간이 이제 병오년을 만났죠. 자, 보면은 천간 병화는 이제 우리가 편재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재. 그 다음에 지지는 정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병오년처럼, 이렇게 간지동이라고 그러는데, 천간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제 간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오면은 십성으로 볼 때는 뭐, 천간 지지 따져서 뭐, 천재, 정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일단 천간 병화가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십성으로 운세를 볼 때는 어찌 보면, 뭐, 가장 단순한 방식이죠. 뭐, 편재운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 편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정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뭐, 큰재운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이제, 뭐, 편재, 정재 함께 오면 또 이렇게 편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을 좀 보는데, 뭐, 이건 좀, 그렇죠. 그죠? 해당 문제 이런 방식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수일간에게 올해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이 큰 재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병화 운이 뭐 강하게 들어와서 뭐 큰 재물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따 뭐 일주별 운세할 때 뭐 얘기를 재물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론적인 분석까지 이걸 왜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이 분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보다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제다, 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운법이, 얘기를 하면, 천간 운세를 볼 때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합과 극이에요. 합과 극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이제 정확한 관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병화운이 오면서, 이제 합의 관점에서 온다는, 뭐, 이렇게 합과 극의 관점이 자신의 사주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운세의 변화가 있다. 자, 신금이 있으면, 자신의 사주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병화운이 오면서 자신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합이 되죠. 그쵸? 합을 하니까, 이제 이 변화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없는 대로 천간 신금이 자꾸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임수일간에게 신금이 뭐예요? 신금이 정인이니까, 아, 문서 계약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뭐 아니면 또 뭐 명예와 관련된 일들이 자꾸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이제 사주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천간 이제 병화운이 오면서 극의 관점을 잠깐 얘기해 보면, 이 병화운이 오면서 또 경금을 극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또 이제 천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극한다는 말을 하는 건데, 이 극하는 거는 좀 속도가 좀 빠르죠. 왜냐면 극하는 거는 합보다 속도가 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에 경금 편인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이 편인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경금이 편인이 되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임수일간에게 경금 편인은 뭐예요? 불편한 기운인데 이게 자꾸 움직이면 이제 풀리던 일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요. 또 뭐 잘못된 문서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제 천간에서는 합과 극에 의해서 다양한 운세 변화가 나온다.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이론적 관점에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일주별로 좀 더 상세하게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일주별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전 일주 다 했으니까 다 할 겁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복채는 운세 볼 때 복채 냈어요. 내야 돼요. 복채는 이제 받겠습니다. 어떻게 받냐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이제 매년, 이제 해마다 이제 월운세를 하잖아요. 매월 월운세를 하는데, 그 월운세도 꾸준히 볼 수 있는, 또 알림까지 해놓으시면, 또 월운세를 올려드리면 또 이렇게 소리가 울리죠. 나죠. 그래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일주별 운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주별 운세. 자, 일주별 운세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보면은 요거. 이민, 이모, 임술, 일주가 있고요. 임수일간. 요 세 개가 있고, 총 6개예요. 6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임신, 임자, 임진, 일주.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먼저, 요거. 임인, 임오, 임술, 일주부터 운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세 관점은 요거예요. 2026년 운세 특징, 그리고 대인관계 요거 순서대로 쭉 하나씩 일주별로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민일주부터 출발할게요. 자, 이민일주, 자, 특징, 요거 1번, 특징이, 자, 화기운이 강한 해라서 외부 활동이 좀 많을 것 같지만, 올해는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죠. 자, 업무적으로 부족한 공부를 한다든지, 뭐, 기능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또 뭐, 여행이나 산책, 독서, 주로 이런 정서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해다. 특징이, 우리 운세 특징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도 보면, 가까웠지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하고는, 또, 소통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주고받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좀 옛날 사람 만났던, 친했던 사람, 새롭게 자꾸 이제 어떤 그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시간 낭비 같은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세 번째죠. 이성운을 보면. 자, 올해는 특히 그 대인관계 폭이 좁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올해는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의 소개, 그러니까 좀 신뢰감이 좀 있어야 되겠죠.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만난다면, 진흥은 더디지만 그래도 미래를 약속하는 관계로 활자한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올해 이제 반드시 그런 형태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금전운을 보면요. 올해는 이제 돈에 대해서 현타라고 하죠, 현타. 그래서 이제 위험하더라도 대박을 좀 꿈꾼다 할 수 있는데, 투자에 관심이 좀 많아지죠, 올해는.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돈을 내보내면 안 들어오니까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돈 관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운이요, 투자운. 투자운을, 올해 안 좋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아는 사람의 권유나 자기만의 정보, 또 뭐 있잖아요. 나만의 어떤 기법이나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데, 올해는 그런 투자 일종의 자기가 알아서 하거나 남에게 아는 사람의 뭐 권유나 정보를 얻어서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요거에 도 점검해 볼게요. 자, 상승하는 달. 이제 상승한다는 건 1년 중에 매번 1년 내내 좋을 수도 없고 1년 내내 나쁠 수도 없죠. 운세가 나빠도 좋은 시기가 있고요. 월별로. 그런 관점인데, 일단 운세가 좋은 때, 이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거를 풀어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락하는 때는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6월, 7월, 6월 하고요.
7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날 똑같이 양력입니다. 양력 그 12월하고 그 다음에 27년 1월입니다. 자, 27년 1월도 병원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민일주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이거 지우고 바로 이어서 임오일주 운세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임오일주 운세를 보면은, 자,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자, 임오일주 올해 운세 특징. 일단 올해 운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라. 기다리지 마라. 자, 올해는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그곳에서 실적이나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제 임오일주인데 선천적으로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올해 좀 후회가 많이 남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음에 보면 이제 일지가 이제 임오일주니까, 일지가 오화잖아요. 오화인데 이제 병원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병원년을 만났죠. 그래서 그러면 형이죠. 그러면 일지니까 연인이나 부부 같은 경우 올해 좀 다투는 일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인관계 볼게요. 대인관계를 보면 올해는 외부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좀 많죠. 자연스럽게 사람을 리드하거나 지시하는 일도 생기는데, 특히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선배라든지 윗사람과 충돌하는 일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자, 이성운을 보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귀는 일도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급하게 가까워지고 또 급하게 끝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연인은 사소한 일로 주도권 싸움 하기 쉬운데, 자존심 싸움이죠, 일종의.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돈 버는 힘이 강한 해죠. 돈 버는 힘이 강한 해다. 일에 대한 욕심도 좀 많은 해고요. 그래서 부가적인 수입도 많은 해죠. 뭐 성과급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이런 거, 뭐 후원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재물도 함께 좀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은 올해는 아무래도 욕심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리스크가 큰 투자에 관심이 좀 많이 가죠. 올해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쪽박과 대박이 함께 있는 해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보면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2월하고 3월이요. 2월, 3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8월, 9월. 8월, 9월. 이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바로 임술일주로 넘어갈게요. 임술일주 지우고 임술일주. 자, 바로 들어가면 임술일주 2026년 운세 특징. 올해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회가 생기는 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동안 막혀있던 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해결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미래를 예약하는 해가 됩니다.
자, 대인관계를 보면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인관계를 보면 일종의 이제 사람 교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교체기. 새롭게 알던 사람과 기존에 알던 사람이 이제 크게 바뀌는 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귀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은 올해는 이제 이동이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는 기회도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짝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연인은 올해 미래를 약속하거나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별도 가능하죠. 이별도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동이 많은 해니까 그만한 비용도 좀 많아진다고 보고요. 또 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투자 이런 지출도 좀 많죠. 그래서 올해는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투자운은 올해 이제 투자운은 투자 지출이 비슷하니까 똑같은데 이제 늘어난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비용 투자라고 해요. 비용 투자.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보겠는데,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요, 양력입니다. 양력 10월, 11월. 10월, 11월이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4월, 5월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바로, 보고, 임신, 임자, 임진 일주 운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 일주부터 얘기할게요. 자, 임신 일주 2026 운세 특징이, 자, 이 운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달빛이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불행 중 다행이죠. 어두운 밤길이니까 불행인 거고, 달빛이 나타났으니까 다행인 거고. 이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귀인의 도움이 따라준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나 이동, 직장 변동, 업무 변동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달빛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죠? 뭐 햇빛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물건이나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때 이제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잘못 보는 거, 물건 잘못 고르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이것도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하고는 더욱 가까워지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인연이 좀 어렵습니다. 자, 부부나 연인 같은 경우 이런 운에 더욱 신뢰를 갖는 일이 생기고요. 아니면 또 이별운도 있습니다. 크게 실망하죠, 올해는. 만약에 실망감을 주면 2배, 3배로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고, 올해 또 좋은 이미지, 그전에 안 좋았는데 올해 진짜 고맙게 느껴지면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연인이나 부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이제 고정수익 외적으로 생기는 재물이 있죠. 뭐 상속이라는 증여, 이런 때는 이제 주로 상속이나 증여는 조금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서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해, 뭐, 이제 부모님의 문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부가적인 수입도 있는 해죠. 그리고 투자는요, 투자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해 보면 요행을 바라고 영끌하죠. 무리한 단기 투자. 한번 놓고 뺀다라는 생각하기 쉬운데, 유용하죠. 특히 올해는 스스로 판단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더욱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투자는 귀인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운세 상승하는 때, 하락하는 때 보면요. 자,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양력입니다. 양력. 12월 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27년 1월. 27년 1월까지 병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 양력입니다. 똑같이 양력 6월, 7월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로 자, 임자일주로 넘어갈게요. 임자일주. 자, 임자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보면은 임자일주가 이제 병원년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과 극이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뭐 천충지충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안 좋게 얘기하죠. 천충지충 그래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뭐 극단적인 얘기 그렇게 생각할 건 없죠. 아, 임자일주가 병원을 만났다 그러면 천충지충에서 겁먹을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강자가 만났기 때문에 강자가 만나면 싸우던가요? 안 싸우죠. 그죠? 서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이사나 이동, 직장 변동, 환경 변화. 뭐 이런 거죠. 그런 이런 일들이 뭐 자꾸 나오는 거죠. 자꾸 이제 피하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피한다는 거 뭐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피한다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문제를 일으킨다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피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에 내 힘으로 정면 돌파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한 템포 쉬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적과의 동침. 경쟁자하고 함께 지내는 일이 좀 많은 해다라고 봅니다. 주의할 것은 구설수에 휘말리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설수에 휘말리면 그러면 경쟁에서 밀리기 쉽다. 이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구설수를 좀 주의하는 게 올해는 어찌 보면 승부에서 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충하는 해를 보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 번객불에 뭐 콩고문다 이런 얘기 있죠. 갑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강하게 어떤 끌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시들죠. 매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비밀 연애가 급하게 만나면 비밀 연애가 돼요. 아니면 삼각관계 뭐 이런 형태로서 좀 좋은 결과를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좀 주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겉으로 수입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좀 타죠. 들어와야 되는 수금이라든지 계약상 돈들이 좀 늦어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후원자나 윗사람, 뭐 귀인의 도움으로 문제 있는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니까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대박과 쪽박이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투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하면 대박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리. 관리. 한 번 더 큰 대박을 위해서 한 번 몰빵한다 그러면 또 그거 한 방에 날아갑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을 볼게요.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8월, 9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똑같이 양력입니다.
2월이고요. 3월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바로 임진일주로 넘어갈게요. 임진일주. 좀 닦고 하겠습니다. 자, 임진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보면, 자, 새로운 활동 영역을 만드는 해다고 봅니다. 새로운 활동 영역을 만든다.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가거나, 새로운 활동 영역, 출장 나가거나, 파견 나가거나, 현장 근무 나가거나, 이런 변화죠. 그리고 이런 해는, 주로 이제 도망가듯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사나 직장 변동, 이런 일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해서 이동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대인관계를 볼게요. 대인관계는 이제 폭이 많이 넓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깊이가 없다. 환경이 바뀌면서 만나는 사람이라서 큰 기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을 보면 여행이나 이동 중에 만나기도 하고요. 단기 프로젝트나 취미생활, 이런 환경에서도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죠. 그래서 이런 해는 친구처럼 편한 상대로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금전운에 대해서 볼게요. 금전운. 금전운은 어떨까? 금전운은 계획에 어떤 재물이 들어오죠? 그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이제 미수금, 그 전에 받으려고 못 받았던 미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빌려준 돈, 이런 금전운도 있고요. 또 뭐 보상금 같은 거, 후원금, 이런 재물운도 있죠.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 투자운은 올해는 단기 투자에 기회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주식이나 펀드, 이런 투자는 올해 결과가 좀 좋은 해다라고 봐요. 그런데 진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같은 곳에 장기 투자는 올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볼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 양력입니다. 양력 4월 하고요. 5월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달, 똑같이 양력입니다. 양력 10월, 다음에 11월. 참고하시고요. 임진일주. 자, 여기까지 2026년 병원년 임수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개수일간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개수일간이죠. 개수일간. 자, 개수일간이 병원년을 만났습니다. 자, 먼저 천간부터 보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개수일간이 병원년. 자, 개수가 병화를 보면 정제, 그렇게 얘기하죠. 정제. 그다음에 오화는 이제 편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구조면 정제, 편제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천간에 떠 있는 정제 중심으로 일단 보죠. 천간의 정제 중심. 자, 병화가 정제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십성으로 보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인을 만난 건데, 그래서 이제 올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인성이 아니고 정제인데 무슨 귀인이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법으로 보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잠깐 설명하면 개수를 뭐라고 그러죠? 대기 중에 이제 수분 그렇게 얘기하죠. 수분. 그리고 또 동식물의 이제 양분 이런 거. 일단 인체의 피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식물의 수분 이런 거. 그래서 양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병화 태양에 의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식물이 성장한다 그러면요, 결국 개수도 함께 성장하는 거죠.
누가 도와줘요? 병화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병화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식물이 성장하는 거는 결국 개수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을목하고 같이 성장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인을 만났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에게 병화가 정제지만 재성이다,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인의 역할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십성으로 볼 때는 뭐 돈으로 얘기하지만 사물의 관점이 직접적으로 자연법으로 보면 이거는요 귀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1차원적인 해석은 이런 거고요. 그렇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올해 뭐 개수일가 운세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정도로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천간 운세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합과 극이죠. 합과 극. 합이라는 개념과 이제 극이라는 개념 두 개씩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천간 병화가 오면서, 이제 병화 운세가 이렇게 오면서, 자신의 사주 천간에 이제 신금이라는 글자가,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신금이 개수일가는 게 뭐였죠? 편인이죠. 편인. 그럼 이제 사주에 신금 편이 있으면 일단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안 좋은데 이 병화 운이 오면서 병화운이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합거한다고 그러죠. 합거하면 신금 활동 멈추게 하니까 평상시 신금 때문에 이제 불편했던 사람은 올해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보죠. 막혔던 일도 좀 풀어지는 거고. 또 신금이 그렇잖아요. 신금이 목에 평상시 항상 개수일간이 있으면 신금이 어떻게 을목을 극하잖아요. 을목 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키우고자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개수일간이 키우고자 하는 게 을목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죠. 그러면 개수도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단계씩 좀 더 이렇게 좀 연산 작업이 좀 필요한 형태로 사주를 봐야 된다. 단순하게 아까 뭐 개수가 정제를 딱 봤으니까 1차원적으로 딱 개수 이게 직선적으로 대입해서 이것만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는요. 물론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운세를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확률이 더 높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병화 그다음 극의 관점 좀 얘기해 볼까요? 극의 관점 본다라면 병화운이 오면서 뭘 극하죠? 이제 경금을 극하죠. 경금. 이제 사주에 있든 없든 이 경금이 이제 자꾸 어떻게 해요? 극하면 또 빨라요. 속력이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죠. 동작 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사주에 경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제 이제 경금은 개수에게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경금 정인이 움직이는 것은 개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제 미루어졌던 계약서가 마무리된다든지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자꾸 병화 오면서 자꾸 경금을 때리니까 없어도 움직이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든지 학위 취득을 마무리한다든지 막혀있던 승진도 문이 열리죠.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일주별 운세하기 전에 제가 항상 모든 일주에 다 있으니까 개수일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보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보는 거니까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됩니다. 신년 운세를 볼 때 복채 있어요, 원래. 복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복채 반드시 받겠습니다. 뭐로 받냐면요. 좋아요하고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요, 제가 이제 2026년에 매월 월 운세를 제가 해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알림까지 딱 눌러놓으시면, 월 운세 올려드리는 즉시 이제 알림이 가죠. 그러니까, 알림도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일간 이제
그 일주별 운세로 바로 들어갈게요. 일주별 운세는 6개가 있죠. 계수일간에게 일주 운세가 6개가 있는데 개해, 개묘, 개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개사, 개유, 개축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먼저 요거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하나씩 요거 개해 일주부터 바로 이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 있죠. 요거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해 일주 먼저 2026년 운세 특징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면, 자, 개해 일주 업앤다운이 큰 해다.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하늘에 감동하게 되고요. 안 좋으면 하늘이 무심하죠. 그런데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모두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좋을 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면 되고요. 안 좋을 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얘기죠, 사실은. 다 모든 사람이 통하는 얘기인데 특히 이 말은 2026년의 개해 일주에게는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는 얘기, 필요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를 보면 올해는 유독히 감정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하고 갈등하는 일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성운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올해는 현실적인 장벽이 문제가 되죠. 현실적인 장벽. 거리 문제라든지, 집안의 반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죠. 부부는 시댁이나 처가 문제로 어려운 일도 생기죠. 다음에 금전운이요. 자, 금전운을 보면 대박과 쪽박이 함께 들어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재성운이라서 그런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재성운이 돈이 아닌데 왠지 이제 그런 욕심이 좀 많아집니다. 또 분에 넘치는 사치를 한다든지 물건에 대한 욕심이 커서 지출도 늘어나죠. 그다음에 투자운을 보면 단기적인 투자는 올해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볼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양력입니다. 양력 9월하고 10월이요. 9월, 10월이고요. 상대적으로 운세가 하락하는 달 양력 3월, 4월이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제 개묘일주로 넘어갈게요. 자, 개묘일주를 보면 개묘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보면 좋은 일은 결과가 늦어지고요. 안 좋은 일은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 뭔가 좀 이상하죠? 반대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자, 근데 올해가 개묘일주의 올해가 이런 해라는 걸 알고 가면 좋은데 모르고 가면 남 탓하면서 힘들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필요한 해입니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 대인관계 올해 친한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죠. 동업자라든지 오래된 친구, 형제, 자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는데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요. 이성운을 보면 급하게 가까워지죠. 그래서 실망도 빠르고요. 사람이 좋으면 조건이 문제가 되고 조건이 좋으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죠.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금전운은 남에게 믿고 맡기는 돈에서 문제가 생긴다. 물건 구입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가까운 사람과 돈 거래, 이런 일은 올해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투자운은요. 투자운은 이전에 투자한 사람은 올해 수익이 있죠. 수익운이죠. 그런데 새로운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죠. 투자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개념이죠. 이게 올해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볼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입니다. 양력 5월, 6월. 양력 5월, 6월. 반대로 운세가 하락하는 시기 양력입니다. 11월, 12월. 참고하시고요. 바로 개미일주로 넘어갈게요. 개미일주 이거 지우고, 자, 개미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을 먼저 보면, 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재능이나 잠재력을 올해 인정받죠. 이건 좋은 일인데, 자, 좋은 일은 뭐예요? 항상 뭐가 껴요? 마가 낍니다. 시기 질투도 함께 따라오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앞만 보고 가면 발전하고 좋은데, 근데 뒤를 보면 자꾸 수렁에 빠지죠. 어려운 일을 사서하는 거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 그다음 대인관계를 보면 타인의 시선이 많은 해니까 부담스럽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올해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성우는 상대가 적극적이죠. 그런데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가 되거나 삼각관계가 될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만남은요, 올해가 아니다라는 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볼게요. 자, 금전운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죠. 못 받았던 미수금이라든지, 빌려준 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재물운이 있다. 그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요. 투자운은 단기 투자로 좋은 결과가 가능한 해죠. 단기 투자, 좋은 결과.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볼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요, 양력입니다. 양력. 27년 1월, 이것도 이 병원년입니다. 27년과 2월, 26년 2월입니다. 그 다음에 운세가 하락하는 달. 하락하는 달, 운세가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7월이고요. 양력 8월입니다. 7월, 8월. 이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요거 개사, 개유, 개축 일주로 넘어갈게요. 바로 개사 일주 바로 들어가면, 자, 개사 일주 2026년 운세 특징이 어떻게 되나? 특징. 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찾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뭐 실적이나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는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요.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물이 좋아지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를 보면요, 대인관계도 한 단계 상승하는 운이죠.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주로 공적이고 업무적인 일로 만나는 사람이죠. 다음에 이성운은 사람이나 감성보다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만남이 앞서죠.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음에 금전운은요, 좋은 해죠. 좋은 해. 직급이나 연봉이 상승하고요. 고정수입, 외적인 수입도 생기죠. 성과급이라든지 지원금, 인센티브, 후원금, 이런 재물이죠. 투자운도 보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투자한 내역은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단기적인 새로운 투자도 좋은 해죠. 올해는 대체적으로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볼게요. 자,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1년 중에 상승하는 달은 이제 양력입니다. 양력 3월하고 4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양력 9월, 10월입니다. 이때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고 바로 개유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개유일주 바로 보면 2026운세 특징을 바로 들어가면 실속과 발전이 함께 있죠. 실속과 발전이 함께 있다. 개유일주는 본래 가성비에 민감하죠. 원래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올해는 만족스러운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했거나 막혀있던 일도 좀 함께 풀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바쁜 해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를 보면 모임이나 취미활동이 많죠. 모임이나 취미활동. 주변에서 관심과 시선이 모이기 때문에 구설수도 따라오죠. 좀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자, 이성운은 올해 이제 인기 상승이죠.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다가오죠. 그래서 나는 가벼운 만남인데 상대는 무거우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휘말린다. 그래서 올해는 단순한 연애운이지 인연을 만나는 시기는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금전은 볼게요. 금전은 고정 수입도 한 단계 오르고요. 또 부가적인 수입도 좋은 해죠. 그래서 이제 또 후원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재물운도 있죠. 다음에 투자운을 보면은 올해 단기적인 새로운 투자, 이런 투자운은 좋은 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그리고 운세가 하락하는 달 보면, 먼저 운세가 상승하는 달 보면 양력입니다. 양력 11월, 12월이고요. 하락하는 달은 양력 5월, 똑같이 양력이에요. 양력 5월, 6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개축일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개축일주 보기 전에 요거 좀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개축일주 2026년 운세 특징부터 들어가면, 자, 먼저 올해 운세 특징이 원치 않는 경쟁을 하거나 외부 변수에 의해서 돌발적인 환경 변화도 나오죠. 직장 변동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파견이나 출장 이런 일로 변화가 생긴다.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요. 어디 가든 경쟁하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 스스로가 그런 심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환경이 자주 바뀌니까 기회는 많은데 스스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죠. 사람을 믿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올해는 그냥 친구처럼 만난다는 생각이 더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전운 볼게요. 자, 금전운은 변화가 많은 해라서 고정 수입이 불안하죠. 그리고 계획에 없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입에 관심이 많다. 투자 수익이라든지 성과급, 수당, 투자 이런 일이죠. 다음에 이제 투자운을 보면 투자운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투자한 게 있으면 올해 결과는 좋은데 그런데 새로운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는 안 되고 이전에 투자한 거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그리고 하락하는 달 보면요.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양력 7월, 8월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달은 똑같이 양력입니다. 양력 27년 1월 이것도 이제 그 병원년이에요. 27년 1월 그 다음에 2월입니다.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자, 여기까지 2026년 임수일간 개수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운세,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